오늘은 언론에서 자주 뵙기 힘든 분을 모셨습니다. 북한에 20년 넘게 의료 지원을 해오시고 계신 분입니다. 유진벨 재단의 임세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름과 발음으로 유추할 수 있듯이, 예. 한국인이 아니시죠? 네. 미국 사람입니다. 근데 통역이 없습니다. 네. 현재는 미국 하버드대 한국연구소 연구원으로 계시고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 기관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기회는 이제는 별로 없습니다. 과거에 그러면 한국연구소 연구원이셨어요? 예. 네. 그리고, 주한미 대사관 통역관도 하셨고, 공부를 또 한국에서 하신 적이 있죠? 연세대에 나왔습니다. 철학과. 연세대 철학과 졸업하셨고, 미국 웨스터민스터 신학교도 나오셨고, 콜롬비아 대학 철학 석사이기도 하시고, 뭐, 기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유진벨 재단부터 소개해 주세요. 네. 유진벨 재단은 1995년에 그 북한이 공식적으로 식량 지원 요청했을 때 예. 설립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한국 민간들이 직접 북한 지원할 수 없는 시절이어서 예. 그 미국에 사는 교민들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민들의 관심을 북한에 말하자면 그 식량으로 예. 보내는 조그만한 민간 단체였습니다. 유진벨은 왜 증조부 성함이시군, 유진벨. 네. 그분이 그러면 19세기 말에 한국에 선교사로 오셨었던. 예, 북한하고 일했을 때는 신분이 중요해요. 근데 신분이 중요하다? 그렇죠. 내가 출신이어도. 그렇죠. 누구다. 예, 그게 중요하죠. 누구 대표하고 있느냐. 그런데 물론 이제 막스주의는 종교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 예. 증상이 있지만 그 반면에 한국 사람이면은 전통적이에요. 그래서 선교사 후손이면서도 전통이 오래된 전통을 대표한 사람으로서는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북한은 신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뿌리가 어디냐 묻는데 그렇죠. 이게 한국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유진벨 재단이라고 정하신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에서 예외를 인정을 해준 거죠 이번에. 그런데 사실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외죠. 예외. 왜냐하면 원래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의 그 신청서는 국가 차원에서 해줍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도 해주지 않고 한국 정부도 관심 없어 우리가 할 수 없이 단독으로 신청을 해놨습니다. 재단이 단독으로 신청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처음부터 애초 당시부터 응급 지원하고 개발 지원은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재가 암만 강했어도 굶어 죽은 사람에게는 밥, 무슨 얼어 죽은 사람에게는 옷, 병든 자에게는 약, 이런 건 언제나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 퇴치는 응급 지원이다. 이런 강한 입장을 취해 가지고 결국은 안보리 제재위원회에서 인정을 해 주면서 그렇다. 그거를 미국이나 한국이 아니라 재단 이름으로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에다 신청을 해서 그러면 결핵약은 지원해도 된다. 결핵약만 아니라 결핵 치료에 관한 모든 것, 그러니까 소모품도 필요하고 뭐 진단기구도 필요하고, 그리고 사실 결핵 환자들은 초기 진단 치료 받았을 때는 격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압실이 어려운 상황에서 음압실 굉장히 어려운 단어도 하시네요. 음압실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 단층 건물을 지어가지고 모든 문이 바퀴로 열려야 돼요. 밖으로 열려면 이제 복도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음압실이 없는 상황에서 격리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조립식 병동도 역시 보내달라고 호소를 했는데 그것도 역시 허락됐습니다. 결핵 치료와 관련된 거의 모든 시설과 약품과 부대 필요한 자재들 전부 다를 오케이 받아서 이번에 다녀오셨습니까 그러면? 매년 적어도 2번은 북한을 몇 번이나 가셨어요?
아유, 저는 뭐 80번 가다가 80번이요? 이제 40년 거쳐 80번 하니까 이제는 셀 의미가 없겠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80번이요. 북한을 그러면 처음 가시기 몇 년입니까? 79년 탁구 대회 때 관광객으로 갔습니다. 그때는 관광객으로 하셨고 가장 최근에 다녀오신 게 언제입니까? 11월 달이죠. 지난 11월 달. 네. 근데 우리는 거기 가서 이제 결핵 환자들 진단하고 네. 그 일반 결핵 약 가지고 치료 안 되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 슈퍼 결핵 환자들 진단하고 약 주는 과정인데 지금 1년에 2번 가서 12기관에서 뭐 1,200명 안팎 환자들을 매번 만나죠. 한 번 가시면 얼마나 계십니까, 북한에? 3주 동안. 그 12기관이 있기 때문에 가서 모든 환자 만나야 되죠. 가서 이제 멀리 갔을 때는 좀 하루 그 중간 하루 쉬고 하면 한 3주 걸리면은 12기관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오랜 기간 그리고 그 정도 자주 그리고 한 번 가면 3주 이상 계셨으면 이제 북한의 당국자들하고 굉장히 잘 하시겠네요. 거기 가서 만난 사람들이 주로 결핵 환자들이죠. 뭐 그렇긴 합니다만 거기서도 이제 올해도 오는구나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유진배는 무슨 기관인지 다 알고 있겠죠. 예. 그죠. 왜냐하면 결핵이 북한에서 1, 2, 3으로 중요한 문제되는 병이기 때문에 네. 그 핵심 보건 문제를 어느 정도로 이제 지원하려고 하니까 알게 되죠. 그렇게 오랜 세월 다녔으면 북한의 변화도 대부분 체감하시겠네요. 글쎄 내가 변했는지 북한이 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70년대 가시고 2018년에도 가셨으면 그 오랜 세월 북한을 계속 드나들었으면 김일성 시대, 김정은, 김정일 시대, 그다음에 김정은 시대 다 겪으셨잖아요. 그렇죠. 변화가 피부에 와닿으십니까? 특히 최근의 변화가? 우리 물론 이제 그 구름에 그러니까 이제 환경은 변했지만은 아직 얼어붙은 땅은 아직 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에는 아직 큰 변화가 없었어요. 하시는 일에는? 그렇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그 결핵 퇴치에 필요한 그 약이랑 진단기구 이런 걸 구해서 뭐 반출 승인 얻고 북한에 이제 보내야 하는데 오히려 작년이 제일 어려웠죠. 그 제재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유엔 안보리에서 면제를 받았으니 이제는 또 봄부터 또 병동 보내야 하는데 아직 중국에서는 그 말하자면은 대련항까지는 아직 명령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못 보내서 지금 한국 정부 부탁해서 이제 육로로 좀 보내주십시오 하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데 아직 반응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변하는 거 없어요. 하시는 일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게 정치적으로 큰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시는 일의 관점에서 보자면 큰 변화가 없다. 그렇죠. 왜 이렇게까지 이 북한을 1년에 2회 이상 가시고 한 번 가면 3주 이상 가시고 벌써 몇십 년째 이 일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 물론 이제 신앙인으로서 이제 이웃 사랑을 해야 할 그런 책임도 있고 하는데 그건 감정보다도 그 책임이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후원자들. 한국 개신교가 할 일을 대신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한국 개신교가 할 일을 대신하는 신앙인으로서만 말하자면. 아니 그럼 신앙인이지만 또 한국 후원자들이 그렇게까지 희생하면서 그 우리 기관한테 그런 금액을 맡겨 놓는데 그거 충실하게 그 집행을 해야죠. 꼭 본인이 안 하셔도 되잖아요. 왜? 그럼 해 주십시오. 저는 남이 할 때까지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내일 모레 70살인데 빨리 누군가 해야죠. 남이 안 하니까 하시는 거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까지 책임감을 느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한반도에서 제일 문제는 사실 그 보건 문제는 결핵이요. 그리고 결핵에 대한 예방이 약이 없어요. 왁신이 없어요. 그래서 결핵 환자를 다 치료하지 않으면 결핵 퇴치가 불가능하고 그 보건 차원에서 남북 관계든 뭐 통일이 되든 안 되든 보건 문제로서는 결핵이 1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중요성을 한국 사회에서는 심중히 느껴지지 않은 것 같아서 그 책임감이 좀 더
깊어질 때까지는 이제 버텨야죠, 우리도. 한국에서는 정권에 따라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변하죠. 크게 변하는데 그거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해오셨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큰 책임감을 느끼시는 겁니까? 아니, 그런데 네. 뭐 정치도 중요하지만은 외국인으로서 뭐 정치에 뭐 가입할 권한도 없는 사실이고 그런데 일단은 정치를 떠나서 인간 차원에서 인류적인 문제로서는 일반 사람 생활에 와닿는 문제로서는 이게 엄청 큰 문제예요. 그런데 불행하게 정치 때문에 네. 이게 아주 말하자면 그 중요성만큼 아직 관심을 끌지 않습니다. 네. 그거에 좀 비정상이잖아요. 그래서 비정상은 비정상이죠. 그 비정상 시절이 지나갈 때까지는 뭐 이빨이 없으면 이 몸으로 씹듯이 어떻게 해서 관심을 가져야죠. 야, 이거 이 일을 한국에서 공부하셨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가 선교사였다고는 하지만 누구 시킨 것도 아닌데 예. 이 일을 계속 수십 년간 하신다는 게 대단합니다. 아니, 후원자가 대단하죠. 제가 내 돈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후원자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주로? 다양해요. 그런데 그 비교적 수는 적습니다. 아마 3,000명 안팎이에요. 그런다 지금 뭐 1년에 뭐 꽤 많은 예산. 물론 이제 북한 결핵 퇴치를 할 만한 예산은 아니죠. 우리가 계산을 오늘 해봤는데 그 북한의 한 도의 결핵 퇴치에 필요한 뭐 예산 한 절반밖에 못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한 도에만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4개 도에서 이제 조금씩 하고 지금 하는데 사실은 결핵은 북한의 결핵 문제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작년에 세계보건기구 산하 글로벌 펀드가 아예 철수를 해서 올해 말부터는 이제는 일반 결핵약도 다 떨어집니다. 뭐 이런 시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한 일은 뭐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그렇죠. 어떻게 해야죠. 뭔가 해야죠. 후원자들은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죠. 한국 사람들이죠. 80%는 한국의 그 민간들이고 정부 돈은 아직 받지를 못했고 물론 나머지 20%는 어디서 그럼 후원을 받습니까? 20%는 뭐 미국 외국인데 거기로 주로 한국 교민들이죠. 교민들. 그렇죠. 물론 예외도 있지만 외국인들도 있지만. 후원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후원자가 되려면 유진벨 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냥 뭐 지원하면 되죠. 우리 그 후원 단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후원자 이름으로 일하기 때문에 무슨 사람이든 무슨 단체든 후원을 하면은 그 사람 그 단체 이름으로 그 지원을 공급해 합니다. 그래서 TBS도 지원하면은 TBS 이름으로 공급하죠. TBS가 하면 TBS 이름으로 하고 개인이 하면 개인 이름으로 하고. 그렇죠. 예. 왜냐하면 돈 내는 사람은 후원자거든요. 많은 기관들은 남에게 돈 받으면서 자기 이름으로 활동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럼 심부름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유진벨 재단에. 예. 유진벨 재단으로 후원한다가 아니라 결국 후원할 때 각각 그 이름으로 후원하신다는 외국 거잖아. 근로자죠. 외국 근로자. 유진벨 재단은 유진벨 재단이고 저희 코너 하나 하셔야 되겠는데 한국말 너무 잘하셔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하실 겁니까? 한국 사회에서 예. 정치를 떠나서 예. 북한에 응급 지원을 제공하는 말하자면 애드보커시하는 그런 움직임이 생길 때까지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정치를 떠나서라도 그 사람은 사람으로 사람은 사람대로 무조건 물론 그 육로로 그런 그 사랑을 대표하는 그 지원 물품을 옮길 수 있는 그 통로가 생길 때까지는 버텨야죠.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구체적으로. 환자들 몇 명 더 치료하고 싶습니다. 우리 일반 결핵 환자들은 1년에 약 14만 명이 나와요. 근데 일반 결핵약은 싸요. 지금 어디서 내년 것 어디서 들어올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일반 약 가지고 치료 못한 사람들은 한 사람 약값이 일반 환자 약값보다 100배 이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걸 포함해서 한 환자의 그 치료값이 한 500만 원쯤 돼요. 아, 그래요?
그래서 기껏해야 1년에 이런 그 슈퍼 결핵 앓은 사람들 1,000명, 1,200명 밖에 우리는 등록 못 합니다. 1년마다. 그런데 뭐 추측이지만은 적어도 1년에 신환자, 신 슈퍼 결핵 환자에 8,000명이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치료 못 받고 죽죠. 그리고 죽기 전에 그 병을 말하자면 슈퍼 결핵을 남한테 옮기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매해 이런 환자가 수가 많아집니다. 더 증가되죠. 그래서 올해는 한 사람이 더 많이 치료하는 그렇죠. 것보다. 그게 목표죠. 네. 후원하려면 이 방송을 듣고 유진벨 재단을 인터넷 검색해서 찾아 들어가서 자신의 이름으로 혹은 그 회사의 이름으로 그 단체 이름으로 후원해 주시면 북한의 그 이름으로 후원하게 그렇죠.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 교통방송이기 때문에 올해는 육로 운송으로 하자.